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가이드로 그리고 조언을 드리고자 지금과 같이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실제 이 영상이 얼마만큼 그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수학 문제를 풀고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왜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습관을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도 하고, 또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 문제가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2번, 그러니까 공통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22번에 해당이 되고요. 수능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률은 1.5%밖에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문제가 입장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었으나, 실제 얘가 1.5%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답률이 1.5%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또 결이 다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킬러 문제다라고 우선 간주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딱 보면은 느낌이 어떠냐면요, 문장이 되게 길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왔다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건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고난도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조합을 하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대신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되게 친절한 문제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각각의 조건을 어떤 식으로 서로 조합을 하는지, 그리고 각 조건을 어떤 식으로 따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조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뭐 친절하다, 뭐 쉽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거기에 좀 더 한정지어서 좀 좁혀진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같이 조건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 조건을 알려줄게. 그러면 이 조건 선상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볼래? 예,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그런 문장이 긴 그런 고난도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추론을 조금 더, 해석과 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하는, 예,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많이 애를 먹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평상시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우선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풀이에 대해서는 좀 써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영상은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를 처음에 읽을 때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꼼꼼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고서 바로 풀어야지가 아니라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허용될 수 있는 생각을 끌어내면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2번에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총 3가지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쳤잖아요, 제가요. 그 조건을 보고서는 이 3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디귿에 있는 그래프를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보통의 문제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맞는지를 문제의 조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 자체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왜 나왔고, 이 그래프에서는 또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떤 쓰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문자답을 하면서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꼼꼼한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결국에 이 문제는 F8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그 목표라던가 아니면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재료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나 내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방향성을 찾으면서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문제의 조건을 보고 방향성을 설정해라,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처럼 F8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 fx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함수 fx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걸 수식으로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8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나오는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서 그 조건들을 통해서 y=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방향에 맞춰서 각각의 조건들을 조합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파란색 선 안에 x=-4분의 1과 x=4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따지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요 그냥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에 의미하는 바와 그 깊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를 않거나 그런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이 조건을 생각을 못했지?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만 생각했으면 맞췄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예, 그리고 이 조건이 이 문제에서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자답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 중간에 박스칸 안에 있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통해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서 이게 이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두 개가 나왔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저러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거나 x축이 저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은 저 네모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니은. 근데 여기에서도 5가지 조건으로 5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평상시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풀이를 하는 과정선상에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정도의 문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각 자체가요. 엄청난 선행과 고급 테크닉을 요구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2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는 선상에서 풀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5개의 그래프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2개의 그래프까지 하면 총 7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고 7가지의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고력, 아주 똑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민하는 습관과 태도예요. 그리고 따지는 연습입니다. 고민을 적게 해봤어요. 고민을 길게 해보질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과연 2가지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7가지나 생각을 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 실전에서 이 정도의 생각을 빠르게 한다? 제 생각에는 실전에서는요. 더 체감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시간이 더 촉박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짧게 생각하고 질문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질문을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으로 해결하고 해설지를 보고 해결하는 건 분명히 있으나 이해는 정확하게 되지 못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니까요. 따라하는 생각이고 그냥 베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설명을 듣고 해설지를 보면 아하라고 이해는 하겠으나 이걸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풀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못 풀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고민하는 습관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근성 있게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 힘이 되게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초등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고등학교 학생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 습관, 태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해야 할 거를 그냥 해야지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해야 할 걸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민을 짧게 해도 돼, 좀 잘 모르면 해설지를 봐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편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5가지 조건과 앞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프를요. 이것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첫 번째 내용은요, 두 가지의 그래프를 하나로 이제 그려서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처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는 총 3가지의 그래프를 또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7가지에다가 지금 방금 앞에서 3가지라고 해서 10가지, 여기까지 하면 12가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경우를 나누어서 따져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 좀 과한데?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빨리 풀었다라고 하는 게, 그것들을 한 번에 차르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를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푼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걸린 친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에 나온 부분을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X축이랑 3차함수가 3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논리적인 모순점이 없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답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 그럼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풀었고 순발력 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은 사실, 제 나름대로 이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기보다도 경험이 좀 많고, 직관성이라기보다도 좀 감이 좀 좋다?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디귿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감소하는 그래프 선상에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과 x 이퀄 4분의 1이 있고 그 중간에 정수 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 0에 따라 0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박스칸에 있었던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도 하고 만족을 못 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특징상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게 정수니까 이 정수를 어떻게 배치를 먼저 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한 친구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좀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처음부터 쭉 다 풀었다. 예, 그냥 생각해서 예, 풀었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다른 문제를 또 못 풀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것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만큼 많이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막 꾸미면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나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잘 찾은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민을 해본 아이가 고민을 더 잘해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아이가 그만큼 더 분석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력이 좋은 아이는 그만큼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갑자기 제가 까먹었는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 힘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테크닉을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최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유형을 봤는데 이거를 빠르게 푸는 그러한 방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거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에 해당해요. 사고력이 없는 상태에서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봤자요, 어차피 실전에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네,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닉을 연마해서 빠르게 풀자예요. 생각은 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효율이 아니라 그냥 그런 방법으로 그냥 풀고 싶어 하는 거고, 생각을 그만큼 짧게 하고 싶고,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작정 고민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고민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선상에서, 그 정보 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고민을 충분히 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2번, 3번 정도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힌트를 조금씩 던져주면서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하더라도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지역에서 학원 운영을 하다 보니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학원은 다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그리고 티칭, 코칭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다만 평소에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아이가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런 따지는 고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결론이 또 보면은 좀 명확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 평상시에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좀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제 개인이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게 중요치는 않지만, 수학 사고력에 수능이 달라붙어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수능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수능 사고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수능 문제를 빨리 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게 수능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수능에 특화된 그런 사고력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제시해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말은 즉슨 수능 사고력이 아니라 그냥 수학 사고력이고, 수학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고요.
경시를 위한 사고력, 경시를 위한 사고력, 창의 사고력이요, 수능 사고력이요, 그리고 또 무슨 사고력?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거는 약간 수식어가 그냥 달라붙었다라는 것 뿐이지 결국엔 사고력 하나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글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읽고 따지는 연습을 하고 고민하는 연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계속 끝을 내려고 했으나 네,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생각이 나는데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조건 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조건 자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냥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붙여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문제를 똑바로 읽고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논리력,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